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문장이란 읽고 들을 때 자연스럽고 누구나 이해가 잘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장을 쓰려면 먼저는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써야겠죠. 그리고 어정쩡하지 않고 짜임새 있는 문장 구조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 된 문장이라면 알맞은 문장 부호가 쓰여야 하겠지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높임 표현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맛보기로 문맥에 맞는 단어 쓰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월등히, 현저히 이런 단어 쓰인 문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두 단어가 어느 경우에나 서로 넘나들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월등히는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노인 빈곤율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아. 이렇게 쓰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지요. 이럴 때는 월등히를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라는 뜻을 나타내는 현저히나 차이가 심하게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현격히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월등히가 잘 쓰인 예를 한번 볼까요? 신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화질이 월등히 좋다. 처럼 쓰이면 문장이 어정쩡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읽힙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모모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여기 쓰인 문구에서 단어 하나를 수정한다면 어떤 걸 수정하시겠어요? 저는 다양한 어려운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수식하는 말로 다양한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양하다의 뜻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다이고 다양한 색깔 또는 전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지요. 다양한은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온갖, 우리 온갖 어려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위 문구에는 여러 가지를 쓰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장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받은 질문인데요. 질문자 말씀이 뭐뭐 됐다는 표현은 틀렸고 뭐뭐 했다는 표현이 맞는다는 얘기가 많고 뭐 제품이 출시했다로 표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이 표현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어색하다고 느끼신 거겠죠. 여러분은 이 문장이 어떠신지요? 뭐 제품이가 주어라면 출시하다가 상품을 시중에 내보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시할 수 없죠. 제품이 어떻게 스스로 시중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출시할 수는 없고요. 출시되어야 하겠죠. 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 모여있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주어에 따라서 출시하다나 출시되다 이런 것들로 선택되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하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 생산하다, 생산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한 사람을 주어로 하고자 할 때에는 누가 무엇을 생산하다처럼 생산하다를 써야 하고요. 생산된 물건을 주어로 하고자 할 때는 무엇이 생산되었다, 무엇이 생산된다처럼 생산되다를 쓰면 알맞습니다.
바로 주어와 서술어 호응에 따라서 서술어를 선택하면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 보도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을 문서에 쓸 때 어떻게 쓰시는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작은 따옴표 아시죠? 그 여는 작은 따옴표 말고 닫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뒤에 2, 4를 써서 2024년을 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2024 아라비아 숫자만 쓴 표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처럼 생긴 거, 바로 이거는 영어 생략 표지인 아포스트로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닫는 작은 따옴표처럼 생긴 아포스트로피를 연도 표기에 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트로피를 찍고 이사를 쓰는 것은 어문 규범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하나만 쓸 때에는요, 년 또는 년도 같은 한글 표기를 함께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뒤에 알맞은 한글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한글 표기로는 년이나 년도나 학년도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들의 의미를 짚어보고 가면 년은 해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년도는 일정 기간 단위로서의 그 해를 뜻하는 말이고 학년도는 한 학년의 과정을 배우는 기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학년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월 초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도로 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년과 년도와는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용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는 방과 후 교실 운용 계획 이런 걸 세웁니다. 이렇게 학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년도를 써서 2025 학년도처럼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고 할 수 있겠죠. 날짜 표기에는 어디에도 많이 쓰이다 보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와 함께 문장 보호를 공부하시면 앞으로 연어를 표기해서 문장 보호를 정확하게 잘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도 간단히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검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처럼 쓰기도 하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무언가 간단하게, 짧게 써야 한다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임 표현은요, 신경을 써서 넣을 것을 넣어서 표현해 주어야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보다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참고 바랍니다 보다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지요.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것이 바로 좋은 문장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높임 표지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집에 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높여야 하는 선생님에 대하여는 시를 넣어서 표현해야 하죠. 시는 높임 표현에서 기본적으로 실현되는 요소입니다. 이 시를 적절히 넣어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끌었던 깝치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깝치다 이 단어 느낌 어떠신가요? 깝치다는 깝죽거리다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재촉하다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방언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재촉하다의 뜻으로 깝치다를 자연스럽게 써왔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는 방언으로서 충분히 존중될 만한 것입니다. 다만 깝치다가 깝죽거리다에 대한 비표준어이든 재촉하다의 방언이든 간에 윗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죠.
윗사람에 대하여 재촉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깝치다를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윗사람에 대하여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윗사람에게 재촉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수연의 품격 있는 문장 수업 맛보기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문맥에 맞는 단어를 쓰니 문장 의미가 딱 떨어지고 주어 서술어 같은 문장 구조를 생각하고 쓰니 짜임새 있는 문장이 되었죠. 또 말이 아닌 글에서만 쓰이는 문장보호를 잘 쓰면 격식을 갖추게 됨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의미에 맞는 단어, 구조에 맞는 문장,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문장보호를 공부하면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품격 있게 쓰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